자,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돈 부탁 거절하면 나쁜 인간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싫은데 거절하기 힘드네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여러분들 혹시 지인분들이 돈 빌려달라고 부탁 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? 여러분들은 아마 돈을 빌려준 적은 그러니까 돈을 빌린 적은 없을 거예요.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. 난 전에 되겠지만 우리가 앞가림만 잘하면 누구한테 돈을 빌릴 일은 없습니다. 그리고 아까 우유조아님 그리고 조리인간이 사례도 아시겠지만 보통 돈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 다수가 앞가림을 못하는 사람이야. 이 두 분은 반박할 수 없을 거예요. 자기들이 사례를 얘기했으니까.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.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을 거예요. 근데 다 돌려받았습니까? 뭐 돌려받은 사람도 있을 테고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. 제가 봤을 때는. 근데 여러분 돈 빌려준 사람도 아실 거예요. 돈을 돌려받기 얼마나 힘든지. 이상하게 지인들한테 돈을 빌리면 돈을 제대로 받은 사람보다 못 받은 사람 훨씬 더 많아. 네, 못 받은 사람이. 아, 신고해서 받았다고요. 그 신고 안 했으면 못 받을 뻔한 거네요. 근데 대부분 그런 이제 돈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상태가 안 좋아요. 그런 부탁은 거절하는 게 맞습니다. 아니, 직장 다니면서 그만한 돈도 없으면 도대체 사회생활 어떻게 한 거야? 돈 관리 어떻게 한 거예요? 근데 돈 부탁 거절하면 나쁜 인간 된다. 아니, 돈 부탁 거절하는 게 왜 나쁜 인간이야? 거절할 수 있는 거죠. 아니, 우리나라는 좀 정서가 웃긴 게 뭔가 부탁을 하면 거절을 하면 안 된다고 뭔가 무언의 압박을 받는 것 같아. 거절해도 됩니다. 내가 거절하면 혹시나 저 사람이 나 싫어할까봐, 나한테 뭘 할까봐, 싸가지 없이 보일까봐. 이건 싸가지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? 왜 부탁하면 받아줘야 되는 건데? 나쁜 부탁도 많은데. 안 그래요? 여러분, 거절하는 거하고 여러분들 어떤 매너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. 오히려 그런 걸 가지고, 아, 이 사람 싸가지가 없네. 싹수가 놀았네. 매너가 안 좋네.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. 어떤 선택이든 내가 내 의사대로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존중받아야 돼. 거절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인간적인 평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. 돈 부탁은 특히 더 그렇고.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. 돈 부탁을 거절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일까? 돈 부탁을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일까? 근데 여지껏 내가 봤던 케이스는 돈 부탁을 하는 쪽이 더 나쁜 놈이었어. 훨씬 더 많이. 돈 부탁을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. 특히 요즘 같은 데는 더 하겠지.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돈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 자체가 앞가림 못한다는 증거예요. 돈 관리 못한다는 증거야. 그리고 여러 가지 케이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돈을 빌려간 사람이 쉽게 갚지 않는다는 거예요.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가 놓고 제때 갚는 케이스보다 제때 안 갚고 안 물러가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?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. 웬만하면 그냥 돈 없다 그러세요. 아니면 만나지 마세요. 그런 친구 없어도 돼. 그런 사람 없어도 삽니다. 괜히 그런 사람을 엮여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. 아시겠죠?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붕어형 애청자입니다. 40대 중반, 아직까지 혼자다 보니 주위에서 돈 빌려달라고 많이들 합니다. 절대 돈거래 하지 마세요. 친한 회사 동생 350만원 빌려주고 3년째 못 받고 있습니다. 가족 이외엔 전부 남입니다. 돈 때문에 분노가 오르고 스트레스 강해져야 합니다. 붕어형 말씀대로 내가 우선입니다. 저도 정 때문에 지금까지 시달리고 있습니다. 사람이 화장실 갈 때는 나올 때 틀리듯 지금은 채무자가 갑이 되었습니다. 절대 돈거래하지 마세요. 40년 넘게 살아보니 진짜 아닙니다. 오로지 자신만 챙기세요. 남이 우선한
남이 우선이 아닙니다. 라고 적어졌습니다. 이거 돈 받으시죠? 이거 경찰에 신고하세요, 이거. 아니, 고소하시거나. 이 돈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는 님이 만만해서 그래, 만만해서. 이 사람이면 거절하지 못할 것 같아서 빌려달라고 합니다. 과연 저 친한 회사 동생이 정말 친한 사람이 맞을까요? 정말 친한 사람이 맞을까? 정말 친하니까 나한테 35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을까요? 내가 알기로는 정말 친한 사람한테는 돈 부탁을 못할 텐데 오히려 친하지 않으니까 나한테 쉽게 거액의 돈을 빌려간 것이 아닐까요? 그러니까 님만 친하다고 생각했지 저 사람 님이 친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야. 정말 친하다고 생각했으면 어떻게든 갚았겠죠. 무슨 수리가 있더라도 갚으려고 노력했겠지. 근데 3년째 못 갚았다는 얘기는 3년째 돈을 안 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. 그럼 저게 어떻게 친한 겁니까? 저게 어떻게 친한 거죠? 어떻게 친한 사람이 나한테 쓰리쓴 상처를 줄 수 있습니까? 그럼 저 사람은 왜 안 갚아주는 겁니까?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말로 해가지고는 안 갚을 거예요. 왠지 아세요? 좀 확실하게 얘기할까요? 분명히 이 친한 회사 동생은요, 님한테만 350만원 빌린 게 아닐 겁니다. 주변엔 많이 손을 벌렸을 거예요. 제가 봤을 때 저 동생이란 사람은 좋은 의도로 돈을 빌려간 것이 아닙니다. 뭔가 자기가 살면서 수습하지 못할 일을 벌려놓고 자기 능력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님한테 돈을 벌린 거예요. 그러니까 님한테만 350만원 빚이 있는 게 아니라 아마 금융권에는 꽤 빚이 많을 겁니다. 금융권 말고도 님 말고도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. 그럼 그 사람들 갚느라 일단 금융권에 있는 빚 갚느라 정작 님의 빚은 신경 못 쓸 겁니다. 그래서 좋게 얘기해가지고는 못 받을 거예요. 님도 한번 생각해보세요. 3년째 못 받다니 3년째 내가 돈 달라고 얘기했겠죠 분명히. 그럴 때마다 나도 사정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힘들 것 같아. 내 사정 좀 봐줘. 우리가 하루 이틀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잖아.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잖아. 이런 식으로 무마시켰으니까 아마 이분도 못 받은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땐 이 댓글 적으신 분이 남들한테 뭔가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. 남들한테 뭔가 돈 달라고 이렇게 세게 뭐라 못하는 사람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저 기간이 3년이 되었고 3년째 소갈이 하고 있는 거죠.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. 저 사람이 350만원 빚만 있을까요? 절대 그렇지 않아요, 여러분. 은행에 수천만원 빚이 있을 거예요. 그 사람 돈 빌려간 입장에서, 사람 입장에서 은행 빚이 무섭겠습니까? 아니면 지인 빚이 무서울까요? 금융권 빚이 더 무섭습니다. 왜냐하면 금융권은 돈을 안 갚으면 강제 집행을 하거든요. 자기들이 돈을 받으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. 그리고 금리가 계속 붙습니다.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. 지인들한테 빌려간 거는 금리가 안 붙어요. 근데 우리가 금기관에서 빌려간 거 1금융권에 하더라도 금리가 붙습니다. 2금융권 사채는 말할 것도 없죠. 카드빚은 더 심하고. 그래서 금융기관은 안 갚으면 안 갚을수록 손해라는 거죠. 이자가 계속 쌓이니까. 그리고 안 갚고 매달 납입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? 돈 갚으러 전화 오죠. 계속 그런 전화를 피하고 몇 달째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? 강제 집행하죠. 어떻게든 받아내는 게 금기관 아닙니까?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금기관을 우선시할 거예요. 그래서 금기관 갚기 전까지는 지인도 못 갚을 겁니다. 왜냐하면 지인도 난 생각해봐. 3년째 저렇게 못 갚아도 금리가 안 붙잖아요. 3년 전이나 지금이나 350만원 똑같잖아. 이게 무서운 겁니다, 여러분. 한번 생각해봐. 지인한테 돈 빌려주고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게 그렇지 않나요? 저런 사람이 왜 부인들한테 빌려간 돈만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? 채무가? 왜 은행 빚은 없을 거라 생각하시나요? 은행 빚 다 있잖아. 아니, 남들한테 돈을 안 빌는 사람도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경우 있을 거 아니야.
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경우에 은행 빚이 무서울까? 아니면 개인한테 빌린 빚이 무서울까요? 은행 빚이 훨씬 더 무섭죠. 개인한테 빌린 건 어떻게 그냥 적당히 둘러대면 미룰 수 있잖아요. 근데 은행은 미룰 수가 없거든요. 체면 관계 운운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면 그만이지 않습니까? 근데 은행은 그렇게 안 된다고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, 친한 사람이 아니에요. 싹수가 너란 사람입니다. 댓글 적으시면. 잘 들으십시오. 님은 친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, 이 사람은 굉장히 좀 악한 사람이에요.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정말 친한 관계에서는 이런 거금을 빌려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. 정말로. 그거 아셔야 돼. 오히려 친한 관계를 비밀로 돈을 빌려라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친한 게 아니에요. 싹수가 너란 사람이야. 이참에 정리하셔도 돼요. 깔끔하게 무시하셔도 됩니다. 가족도 믿으시면 안 돼요. 여러분, 돈 앞에서는 가족도 좀 멀리 하셔야 됩니다. 오히려 가족이 더 무서워요, 여러분. 돈은. 왠지 아십니까? 가족 간의 돈 문제는요, 국가에서 해결 못 합니다. 타인 간의 돈 문제는 뭐 처벌할 수 있죠. 형사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. 사기죄로. 이거 같은 게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죠. 고소해가지고. 이 사람이 고의를 안 갚잖아. 그럼 사기죄로 고소 넣으면 돼요. 이 사람이 돈을 고의를 안 갚는 고의성 입증이 되면 사기죄 성립 가능하거든요. 그런데 가족 간의 사기에 대해서, 돈을 안 갚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어떻게 나서지 않습니다. 왜냐?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. 친족 상두례. 우리나라는요, 친족끼리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. 좀 지나치는 관대해요. 나 이게 정말 싫거든요. 아니, 우리나라 지금 가족 핵가족화되고 나가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? 가족이 깨진 지가. 오래된 집도 많잖아요.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약간 유교적인 어떤 그 법률 방식을 택하고 있거든요. 우리나라는요, 친족 간에 벌어진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. 그래서 가족 간에 뭐 돈 가지고 뭐 들고 튄다거나 사기쳐도 처벌이 면제됩니다. 재산 범죄에 대해서. 그래서 가족도 돈 앞에서는 믿으시면 안 돼요. 국가에서 해결 못 해줍니다. 참고 살아야 돼. 오히려 남보다 더 무서워. 그래서 돈 앞에서는요, 아무도 믿으시면 안 돼요. 돈 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사람들 피하셔야 됩니다. 이게 설령 가족이라 하더라도. 그리고 있잖아요.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, 내가 누구한테든 돈을 쉽게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. 내가 힘들 때 누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, 도움을 줘도 되는, 이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도 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. 그러면 나를 만만하게 생각해. 이 사람한테는 돈을 좀 빌려도 뭘 안 하겠네. 이 사람은 돈을 흔쾌히 빌려주겠네. 나한테 달라고 뭐라 하지 못하겠네. 그런 인상을 심어주면 안 된다고요. 나는 그래서 사회에서 막 착하다, 인상 좋다는 말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. 그게 어떻게 보면, 이 사람한테는 돈 부탁을 해도 거절하지 못하겠네. 나중에 내가 돈을 떼먹어도 뭘 하지 못하겠네. 그런 마인드를 심으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, 아무리 오래 지냈다 하더라도 돈 관계 가지고 들먹거리는 사람은 그 자리에 손절하셔야 됩니다. 없어도 돼요. 자,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